만약 제가 어떤 새들은 동물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신화처럼 보인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날개 잃어버린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빛숲이 스스로의 비밀을 기억하며 내는 듯한 목소리. 이것은 단순히 깃털과 뼈로 이루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며 믿음을 거스르는 자연의 기적들입니다. 오늘 피닉스가 여러분을 정글과 사막 그리고 하늘 위로 안내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새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기 어렵고 눈부시며 마법 같은 존재들을. 삼수술 종달새, 숲을 흔드는 목소리. 중앙아메리카의 운무림에서는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강력한 소리에 침묵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둥도 아니고 기계음도 아닙니다. 바로 삼수술 종달새의 울음소리,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수컷의 울음은 100데시벨이 넘을 수 있으며 안개 낀 숲의 캐노피를 가로질러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며 경험 많은 탐험가들마저 놀라게 합니다. 이 새의 모습은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눈처럼 하얀 머리, 초콜릿빛 갈색의 몸통, 그리고 부리에서 늘어져 매번 움직일 때마다 추처럼 흔들리는 세 개의 검은 수술. 이 기묘한 장식들과 천둥 같은 목소리는 새를 신비와 경외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역 전설에서는 이 수술들이 하늘과 새를 잇는 영적 에너지의 끈이라 전하며 그 울음은 산을 깨우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모습 뒤에는 섬세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종달새는 주로 야생 아보카도를 먹으며 열매를 통째로 삼켜 씨앗을 널리 퍼뜨립니다. 이렇게 숲을 가꾸는 고산지대의 정원사 역할을 하지만 산림 파괴가 확산되면서 그 울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지배하던 숲에서 메아리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달새의 울음을 듣는 것은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뼈와 기억을 관통하는 그 소리.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목소리는 생명을 축복하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숲의 미래를 알리는 경고음일까요? 블루 다크니스, 열대우림의 사파이어 불꽃, 아마존 깊은 숲속 초록빛을 가르며 전깃빛 푸른 섬광이 번쩍입니다. 마치 풀려난 보석처럼 눈부신 새. 바로 블루 다크니스 길이 겨우 12cm에 불과하지만 어떤 왕관의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새입니다. 수컷은 사파이어와 터키옥빛으로 빛나고 암컷은 잎사귀 같은 초록빛으로 주변에 스며들며 숲의 비밀스러운 불꽃을 지키는 듯합니다. 과일꿀 곤충을 먹는 이 작은 무리들은 열대우림 생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꽃을 수분하고 씨앗을 퍼뜨리며 재빠른 움직임으로 숲의 윗부분을 푸른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모자이크로 바꿉니다. 그러나 전설 속 기원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빛의 파편이 꺼지기를 거부하며 깃털의 모습으로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서식지를 파나마에서 브라질까지 기록하지만 역시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존재가 내면에서 빛나는 듯한 색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가? 더 놀라운 역설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위험에서 숨지만 블루 다크니스는 오히려 눈부심을 선택합니다. 포식자가 가득한 숲속에서 스스로 존재를 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들은 무모한 생존자일까요? 아니면 열대우림이 여전히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 날개 달린 천재. 만약 동물 왕국에서 가장 예리한 두뇌가 두 발로 걷지 않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 은빛 회색 깃털로 감싸여 있다면 어떨까요?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오랫동안 하늘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렸습니다. 어떤 개체는 1000단어가 넘는 어휘를 익히고 놀라울 정도의 정밀함으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단순한 흉내가 아닌 억양과 맥락, 심지어 감정까지 담아 되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구자들은 이 새들이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의 왕족들은 그들을 살아있는 신탁으로 여겼고 목소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온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5세기의 상인들은 그들을 말하는 보물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고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모방자일까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폭풍 우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번쩍이는 붉은 꼬리 깃털 부리 사이에서 깨지는 견과류의 바삭한 소리, 그리고 고요한 방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의 메아리. 그것은 새라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동반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능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날개 달린 존재가 토론하고 기억하며 농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깃털 달린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면 그런 목소리를 집으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드러날 비밀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굴디언 핀치, 숨쉬는 무지개. 호주의 북부 초원에는 마치 꿈의 손길로 그려진 듯한 새가 날아다닙니다. 굴디언 핀치는 상상할 수 없는 색으로 빛납니다. 에메랄드빛 등 사파이어빛, 날개 보랏빛 가슴, 그리고 얼굴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 칠흑 같은 검정 황금빛 노랑으로 나타납니다. 개체마다 모두 다르고 함께 모이면 노래하는 무지개가 되는 셈입니다. 초기의 자연학자들은 이 새에 매료되어 존재하는 핀치 중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곧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수백만 마리에 이르렀던 개체 수는 20세기에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식지 파괴, 산불 애완동물 거래를 위한 포획으로 인해 야생에서 거의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원래의 서식지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2,500마리 남짓. 그 모습을 보는 일은 곧 희귀한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색채는 여전히 질문을 남깁니다. 이는 포식자를 압도하는 빛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짝과 인간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자연이 베푼 호사일까요? 황혼의 건조한 사바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기는 무겁고 고요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지개의 선이 키 큰 풀 사이로 번쩍입니다. 그 순간 대지가 빛을 내쉬는 듯합니다. 연약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굴디언 핀치는 찬란함과 멸종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상징합니다. 만약 무지개가 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더 치열하게 지켜내려 하지 않을까요? 북방 홍관조, 꺼지지 않는 불꽃, 눈 내린 아침. 세상은 창백하고 고요하며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얀 풍경을 가르는 붉은 섬광이 번뜩입니다. 그것은 불도 아니고 떨어진 불씨도 아닙니다. 바로 북방 홍관조 겨울 하늘에 그려진 듯 선명한 주홍빛의 새입니다. 인간의 눈과 마음을 이렇게 즉시 사로잡는 생명체는 드뭅니다. 수컷은 불타는 듯한 선명한 주홍빛을, 암컷은 은은한 금빛과 장밋빛을 띠며 고요한 공기에 날카로운 휘파람과 유려한 음계를 엮어냅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사랑과 영혼의 세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원주민 부족은 홍관조를 사랑과 영혼의 메신저로 숭배했습니다. 민속 전승에 따르면 홍관조가 나타날 때 그것은 잃어버린 이의 존재를 잠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이 그들의 방문이 곧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여깁니다. 신화를 넘어 그들의 생존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많은 명금류와 달리 홍관조는 철새가 아니며
얼어붙은 겨울 폭풍과 타오르는 여름을 꿋꿋이 견뎌냅니다. 오늘날 그들의 개체수는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1억 마리를 넘어 다른 새들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매혹되는 이유가 단지 눈 위에서 눈에 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주홍빛 깃털 속에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일까요? 만약 내일 당신의 창가에 홍관조가 내려앉는다면 당신은 단순한 새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징조를 보게 될까요? 후투티, 왕관을 쓴 방랑자, 고요의 끝에서 나타나는 한 마리의 새, 따뜻한 계피빛 몸통, 뚜렷한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날개, 그리고 머리 위에는 왕의 관처럼 펼쳐지는 깃털의 왕관을 씁니다. 바로 후투티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지만 수천 년 동안 인간 곁에 살아온 신화와 과학 사이에 자리한 존재입니다. 휘어진 부리는 땅을 파고들어 곤충을 찾아내고 후후흡 하는 울음소리는 들판과 사막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그 독특함 때문에 이름조차 그 울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살아가는 후투티는 계절에 따라 대륙을 넘나드는 방랑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생물학을 넘어섭니다. 꾸란과 유대교 전통에서는 지혜의 메신저로서 왕과 예언자를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는 성스러운 존재인지 저주받은 존재인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름다움을 찬미했지만 어떤 이들은 불길한 징조로 두려워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여전히 그들의 방어 방식에 고개를 갸웃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악취를 뿜어내기에 악취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포식자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왕족의 위엄으로 바라봅니다. 햇빛을 머금고 불꽃 같은 왕관을 치켜든 순간 후투티는 신비 그 자체가 됩니다. 우아함과 기이함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설로서. 그렇다면 만약 당신 앞에 왕관을 쓴 방랑자가 내려앉는다면 당신은 그를 새들의 왕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히 알 수 없는 비밀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시겠습니까? 빅토리아 라이플버드, 열대우림의 무희, 호주 울창한 열대우림 속 햇살 한 줄기가 나무집 사이를 뚫고 내려옵니다. 이끼 낀 가지 위에 한 마리 작은 새가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벨벳 같은 검은 깃털 위로 푸른빛과 초록빛이 무지갯빛처럼 반짝이지요. 바로 빅토리아 라이플버드입니다. 그는 지금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춤을 시작하려 합니다. 날개를 망토처럼 들어 올린 채 좌우로 몸을 흔들며 금속빛 가슴깃을 번쩍입니다. 움직임마다 머리 위에서 날개를 마주치며 박자를 만들고 그 리듬은 낯설고도 최면적입니다. 암컷은 묵묵히 바라봅니다. 수컷에게 있어 모든 동작, 모든 빛의 반짝임은 사랑을 향한 간절한 구애이지요. 실패하면 그녀는 떠나가고 성공하면 그의 춤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다른 극락조들이 화려한 꼴이나 관모로 구애하는 것과 달리 라이플버드는 오직 움직임으로 승부합니다. 빛을 받아야만 드러나는 은은한 무지갯빛은 순간 보석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그 이름조차 신비로운데 초기 소총병의 검은 제복을 닮은 깃털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짙푸른 그림자 속 이 작은 무희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름다움은 크기나 요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빛 그리고 생존을 위해 춤추는 용기에 있다는 사실을. 콧불새, 열대우림 하늘의 수호자. 보르노와 말레이시아의 울창한 열대우림 위로 알 수 없는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낮고 깊으며 텅 빈 듯한 소리,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부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새가 나타납니다. 넓고 강한 날개를 펴고 전사의 뿔처럼 불타오르는 벼슬이고 선존재,
바로 코뿔새입니다. 이 새는 너무도 강렬해 생명의 상징이자 전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길이 거의 1m에 이르는 코뿔새는 검고 흰 날개와 불꽃 같은 주황빛 벼스로 숲의 꼭대기를 지배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색이 새가 분비하는 천연 오일로 광택이 나서 오치칠처럼 빛난다고 설명하지만 다약 쪽에게 코뿔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영계로 인도하는 수호자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극적입니다. 번식기의 수컷은 암컷을 나무 구멍에 가두고 작은 틈으로만 먹이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는 충성과 희생의 상징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애와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의식이지요. 한때는 상아볕을 노린 사냥으로 큰 위협을 받았던 코뿔새는 이제 숲의 파괴와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루엣이 에메랄드빛 숲 위를 가로지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자연의 경이로움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전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제 펭귄, 얼음과 생존의 군주. 남극에 얼어붙은 가장자리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검은 흰색의 당당한 실루엣이 서 있습니다. 목덜미에 황금빛 줄무늬가 왕관처럼 빛나는 새,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펭귄 중 가장 크며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왕국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달인입니다. 키는 1.2m에 이르고 몸무게는 40kg에 달하는 이 새들은 다른 생명체가 감히 시도하지 않는 조건을 견뎌냅니다. 매년 겨울 황제 펭귄은 무려 100km를 걸어 내륙으로 이동하며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생존을 도모합니다. 수천 마리가 모여 서로의 몸을 맞대고 바깥쪽에 선 개체가 순서를 바꿔가며 추위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부성애입니다. 암컷이 알 하나를 낳으면 수컷이 2달 동안 발 위에 올려 피부 주머니로 감싸 품습니다. 그동안 폭풍과 어둠 속에서 단식하며 몸무게의 절반을 잃지만 끝까지 알을 지켜냅니다. 새끼가 부화할 즈음 암컷이 바다에서 먹이를 물고 돌아와 수컷과 교대하지요. 과학자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탐험가들의 전설은 그들을 충성과 인내의 상징이라 전합니다. 황제 펭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저들은 단순한 새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얼음의 군주일까요? 관관두루미, 황금 왕관을 쓴 무희. 아프리카의 습지 새벽 안개가 풀숲 위로 흘러가며 사라질 때 한 존재가 빛 속으로 걸어 나온다. 은빛 몸체와 흰색과 밤색이 어우러진 날개. 그러나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머리 위에 황금빛 깃털이다. 뻣뻣하게 뻗은 깃들이 왕관처럼 빛나며 관관두루미를 우아함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든다. 키가 1m를 훌쩍 넘는 이 두루미는 단순한 미의 상징이 아니라 무대의 명무이다. 구애의 계절이 오면 짝을 이룬 두루미들은 뛰고 허리를 숙이고 날개를 펼쳐 발레와도 같은 춤을 춘다. 그 깊고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는 습지를 가득 메우며 전설을 낳았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관관두루미는 조화장수 신성한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양 뒤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한때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흔했지만 농경과 개발로 습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보호가 없이는 한때 의식과 민속을 빛냈던 새가 영원히 침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존가들은 경고한다. 그럼에도 햇빛이 황금 왕관을 비출 때 춤을 추는 두루미의 모습은 새라기보다는 영혼에 가깝다. 마치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고대의 수호자처럼. 관관두루미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무대 위에서 영원한 무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황금 왕관이 곧 기억 속으로만 사라질 것인가? 가이아나 바위수탈, 우림의 불꽃.
가이아나 순상지의 그늘진 밀림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주황빛 불길이 피어오른다. 처음 보는 이들은 그것이 불꽃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연이 만든 가장 화려한 쇼맨 가이아나 바위 수탈기다. 넌빛 주황으로 뒤덮인 몸 검은색이 끝에 스민 날개 반달 모양의 벼슬은 마치 왕관처럼 머리 위로 휘어져 있어 현실보다 상상의 산물처럼 보인다. 숲 깊숙한 곳 레크라 불리는 특별한 무대에 수컷들이 모여 황홀한 구애의 공연을 펼친다. 절을 하듯 몸을 숙이고 날개를 퍼덕이며 낮고 기묘한 소리를 내어 서로의 매력을 겨룬다. 오직 가장 눈부신 무희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그 치열한 장면은 동물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구애의식 중 하나라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바위수탈은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원주민들에게는 숲의 정령 세계 사이를 잇는 불꽃으로 여겨졌다. 어둠 속에 번쩍이는 주황빛은 초자연적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마치 밀림 그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뿜는 듯하다. 아마존의 깊은 밀림 밖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사회는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그 불타는 실루엣을 목격한 순간 단순히 눈길을 끄는 것을 넘어 기억 속에 각인된다. 생명의 찬란함을 불태우는 한 장면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바위수탈을 단순히 화려한 새로 보겠는가? 아니면 우림의 마법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불꽃으로 보겠는가? 장수구 남조, 하늘의 해적,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열대 하늘 위, 인간보다 더 넓게 뻗은 날개가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장수구 남조 하늘의 도둑이라 불리며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받는 존재다. 날개 길이가 무려 2.3m에 이르러 새들 중에서도 가장 공중 생활에 특화되어 며칠 동안 땅에 닿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다. 수컷은 구애를 위해 특별한 무기를 지녔다. 바로 검은 깃털 위에서 심장처럼 붉게 빛나는 커다란 목주머니다. 짝짓기 철이 되면 수백 마리의 새들이 모여 붉은 풍선을 내세운 채 북을 치듯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다. 암컷이 그들 위를 돌며 내려다보는 단 한 번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잔혹한 생존과 맞닿아 있다. 구남조는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잡을 수 없다. 대신 다른 바다새를 쫓아 괴롭히며 먹이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 공중 해적 행위는 경탄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단순한 기회주의적 도둑일까 아니면 자연이 낳은 궁극의 전략가일까? 옛 항해민들은 구남조를 폭풍의 전령 수평선을 떠도는 유령 돛대로 여겼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바람을 지배하는 자유와 교활함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끝없이 파도 위를 선회하는 장수 구남조를 본다면 당신은 그들을 도둑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가장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으로 보겠는가? 슈퍼브 찌르레기, 사바나에 살아있는 보석. 아프리카 동부의 사바나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풀밭 위로 눈부신 전기빛 파랑이 하늘을 가르며 스쳐 지나갑니다. 작지만 눈길을 빼앗는 존재, 슈퍼브 찌르레기입니다. 마치 신이 직접 붓질로 그려낸 듯 찬란하게 빛나는 새이지요. 그 깃털은 만화경 같습니다. 금속빛 파랑과 초록이 액체 보석처럼 반짝이고 가슴은 불타는 주황빛으로 타올라 하얀 띠와 강렬하게 대비됩니다. 몸길이는 겨우 18cm 남짓이지만 그 찬란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슈퍼브 찌르레기는 똑똑한 생존자로 끈끈한 집단 속에서 협력과 배신이 공존합니다. 부모가 아닌 개체도 새끼를 돌보는 협동 번식을 하지만 때로는 경쟁 수컷이 몰래 끼어들어 혈통의 이야기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현지 전설에서는 이 새가 영혼의 전령이라 전해집니다. 아마도 다양한 지저귀음과 휘파람 노랫소리가 대화를 나누는 듯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슈퍼브 찌르레기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자연의 왕관 보석처럼 작은 존재도 찬란히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블루제이, 숲의 속임수꾼. 고요한 숲을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갈라놓습니다. 이어 번개처럼 파란빛과 흰빛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블루제이의 등장입니다. 하늘빛 깃털과 높이 솟은 볕 장난스러운 눈빛을 지닌 이 사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숲속의 드라마이자 지혜와 태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블루제이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매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다른 새들을 속이고 먹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북아메리카 숲저녁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울음은 경계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소란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은 그들이 충실한 가족을 이루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짝과 함께 둥지를 지키고 무리끼리 서로를 보호합니다. 전설 속 블루제이는 또 다른 얼굴을 지닙니다. 일부 원주민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교활하고 호기심 많은 속임수의 영혼, 때로는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전령으로 묘사됩니다. 과학은 그들이 도토리를 숲 이곳저곳에 옮겨 심으며 참나무 숲을 넓혀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화려하면서도 거칠고 시끄럽지만 헌신적인 블루제이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흐립니다. 그러니 숲 위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단순히 떠들썩한 새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숲의 가장 영리한 속임수꾼의 목소리라 믿으시겠습니까? 큰 세이지 들꽝, 사막의 유령 무희. 태양이 떠오르기 전 세이지 브러시 평원에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모습이 드러난다. 꼬리를 가시 부채처럼 펼치고 목은 노란 주머니로 부풀어 오른 수컷들이다. 이것이 바로 큰 세이지들 꽝의 춤 다른 세계에서 온 생명을 보는 듯한 의식이다. 한때 이 새들은 북아메리카의 세이지 초원에 수백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부만 남아있으며 그들의 생존은 줄어드는 세이지 브러시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매년 봄이 되면 수컷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레크라 불리는 무대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슴을 부풀리고 날개로 소리를 내며 묵직한 울음으로 암컷을 사로잡는다. 오직 소수만이 성공한다. 그들의 울음은 사막 자체가 살아 숨쉬는 듯 메아리친다. 원주민들에게 이 춤은 단순한 구애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기를 기리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들을 생태계의 파수꾼으로 본다.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사막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우리는 단순한 짝짓기 의식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생존의 고대 언어가 소리와 움직임에 새겨진 것을 목격하는 것인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큰 세이지 들권기 가슴을 두드릴 때 그는 단지 짝을 찾는 것일까? 아니면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지구의 마법이다. 너무도 기묘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어 마치 꿈이 날개를 단 듯 느껴지지 않는가? 이 여정이 놀라웠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경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보라. 모험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피닉스 채널을 구독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새를 댓글로 남겨주시며 지구에 믿기지 않는 경이로움을 함께 계속 추적해 나가자.